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 전에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대학 영어 수업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나온 진리반 대표 송재은, 평화반 대표 최서영, 창조반 대표 이재은입니다. 저희가 각 반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모든 강의의 방식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셋이 수강한 강의의 특징을 설명해드린다는 점과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꼭 명심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수업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수강 신청 전 꼭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가 뭔가요? 저희 한국외대에서는 교양과정의 일부로 1학년 때 대학 외국어 수업인 Communicative English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입생 온라인 영어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 개인에게 맞는 수준별 수업 또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 수업 수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플렉스 영어 듣기, 읽기로 구성되며 경영대 신입생 여러분들은 2월 21일 월요일 19시부터 20시에 치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 공부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NO입니다. 저도 신입생 때 선배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너 평소 실력대로 보면 돼 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시간 직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다들 아시죠? 알죠? 네, 그분들의 직캠을 보다가 시험을 헐레벌떡 들어가서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꼭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진리반에 들어가서 저 선배의 후배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험 치기 전에 수능 국어에서 예열 지문을 읽듯이 미리 영어로 된 지문 같은 것을 읽으시면서 웜업하는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수능 이후로 영어를 접하지를 않아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꼭 진리반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다면 그냥 평소 본인 실력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요. 진리 창조 수업에 대한 욕심을 내지는 않았고 자신의 실력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안 했지만 시험 당일에 일정이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풀어서 문제 유형이 기억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들 문제를 푸셨나요?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가 생각보다 문제 수도 많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장문의 지문들이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시간을 여유롭게 쓰다 보면 후반부에 시간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고 싶으시다면 초반에 쉬운 문제를 푸실 때는 빠르게 넘기시고 장문 문제 푸실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 현대사인가요?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 강의 수강하셨나요? 진리반은 영어 외에도 다양한 외국어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외국어 중에서는 영어가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 코빌린스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대형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강 신청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진리반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은 호비 교수님 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반인데 영어 수업을 듣고 싶다면 무조건 수강 신청하실 때 첫 번째 순서에 대형 강의를 두셔야만 수강 신청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강의는 1학기와 2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학기 다른 교수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는 스캇 헤이븐 교수님, 2학기 때는 존 브레켄펠드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1학기, 2학기 모두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교수님 성함은 조혜영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선배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조혜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2학기에는 1학기 때 들어보니까 저랑 수업 방식이 잘 맞고 전반적으로 수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1학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라떼는 설마. 말이야. 라떼가 나와버렸네요. 라떼는 말이죠. 1학기 수업 전체가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었답니다. 아무래도 과목 이름 자체가 Communicative English이다 보니까 영어로 스피킹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교수님께서 매 시간마다 줌에 있는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서 랜덤으로 조를 배정해 주시는데 조별 토킹이 필요한 시간에는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전체 발표 시간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4시간 즉석해서 영어로 스피킹을 해야 되는 건가? 난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코비 교수님께서는 항상 수업 전에 미리 토크 주제를 알려주시는데 그 주제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미리 생각해두고 수업에 들어가면 말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싶은 키워드나 간단한 스크립트를 써오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약간 떨리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은 언니와 조금 다르게 비대면 수업 때 녹화 강의를 들었습니다. 비대면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신 탓인지 영상마다 각자 다른 장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 근처인 경희대를 또 볼 수 있었고 경복궁도 나오는 등 굉장히 다양한 장소가 배경으로 나와서 더 재미있었어요. 스카 교수님의 경우 비대면일 때 따로 교재는 없었지만 교수님께서 주시는 자료가 있었고 15개 내외의 단어와 예문을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도 굉장히 풍부하고 교수님 설명도 깔끔하셔서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재은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조혜영 교수님의 강의는 3시간 연강이 아니라 요일을 나눠서 1시간 그리고 2시간씩 진행됐기 때문에 1시간 수업에는 녹화 강의로 2시간 수업 때는 실시간 웹엑스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실시간 강의에서는 교수님의 설명뿐만 아니라 매 시간 랜덤으로 조를 배정해 주시면 그 수업 그룹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는 편이지만 정말 부담 없이 나의 의사만 전달되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학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2학기에는 11월부터 잠깐 한 달 정도 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됐었죠. 그래서 줌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발언 타이밍이 겹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대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확실히 대면 때는 더 활발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신 토론 시간이 지나고도 학생들이 너무너무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코비 교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대면 수업 당시에도 줌에서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조를 배정해 주시고 그 조끼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어요. 저는 계속 비대면 강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대면 강의를 들으러 갔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다들 오랜만에 대면 수업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알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은 조였던 오빠가 저한테 Do you 통화 or 자취? 네. 이렇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또한 대면 수업에는 자리에 앉은 대로 조를 짜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월막 퀘스천이라고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얼어있는 분위기를 조금 녹이고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문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수업 내용을 정리하거나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적었습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구글 폼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학기 초반 비대면일 때에는 이것을 그대로 줌에서 했었고 교수님께서 3, 4명씩 랜덤으로 소회의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대면 강의에서는 오직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었고요. 3, 4명씩 조를 나눠서 해당 본문의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본문 내용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는 자리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학우분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복습 차원의 질문과 재미있는 질문을 함께 준비해 주셔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대학 영어는 1학기와 2학기에 배우는 과목명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과목 특성상 좀 더 리스닝, 스피킹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 기말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listening, reading, vocabulary 이렇게 문제들이 시험에 있었고요. 시험 외에도 자신이 준비한 스크립트를 외워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저는 1학기 시험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1학기 스카 교수님께서는 중간과 기말 총 2번으로 성적을 평가하셨습니다. 형식은 중간과 기말 모두 동일했으며 문장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단어를 채워 넣는 형식이었습니다. 수업에 나오는 단어가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어디 쓰이는지 잘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간, 기말 모두 비대면으로 시험을 봤고 메데이 플러스에 들어가면 강의별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간을 빠듯하게 정해놓으셔서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했고요.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의 뜻과 활용 정도는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본문의 내용을 아주 빠삭하게 잘 알면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2학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학기에는 1학기와 살짝 다르게 리딩,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 기말 외에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는 과제도 있었고요. 중간고사는 오픈북으로 진행됐던 반면에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클로즈북이었습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도 훨씬 높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에세이를 써서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점이었다는 거. 네, 그랬습니다. 2학기 좋은 교수님의 경우는 시험 기간에 시험과 과제가 자잘하게 많은 편이에요. 에세이, 홈워크, 읽기 시험, 쓰기 시험 이 4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각각 있답니다. 4가지 시험 모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해야 할 게 많아서 조금 바쁜 것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그렇게 많은 만큼 시험 한 개당 평가 반영 비율이 낮아서 한두 개 못 봤어도 만회할 시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뒤로 갈수록 가끔 헷갈리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대형은 아무래도 언어이다 보니까 달달 외우는 암기식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경우 대형의 수강 인원이 30명 미만 정도로 적기 때문에 A+를 받으려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까지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하게 온라인 시험을 치렀는데요. 1학기 때 나왔던 문제 형식과 거의 동일했지만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점수 격차를 위해서 1학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읽고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가볼게요. 대면 수업 5월 비대면 수업. 하나, 둘, 셋, 대면 수업! 너무 밸런스가 붕괴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강경 대면파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영학부생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었던 과목들은 전부 다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수업이 아무래도 제 유일한 대면 과목이다 보니까 그 수업에 대한 애정이 컸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강의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고 그만큼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조별 그룹 토킹 시간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었던 진리반에는 경영학부생이 저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종강날에 단체 사진도 찍고 심지어는 교수님과 셀카도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강의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서 그룹 토킹 시간 때도 활발하게 대화 나누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예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형이 대면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할 기회, 두 번째는 친구 사귈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대형 수업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사람들과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고, 대면 수업에는 인터넷 연결 문제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한 공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대면 수업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우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수님 강의만 듣고 끝내는 수업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찾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면 한 학기를 들어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형은 수업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많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등 친구 만들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들었던 종 교수님 수업에서는 팀플 기간이 아닌 이상 자리를 마음대로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성적이고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좀 외향적이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은근슬쩍 같이 앉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대학 영어 수업은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모두 들어본 사람으로서 대면 수업이 훨씬 대화하기 편해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배 정도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른 학과 친구들 사귀기도 좋답니다. 대면 최고! 최고! 곧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 수강 신청을 앞두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느 반에 가게 되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빛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